안녕하세요 여러분,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저는 오늘 야마히로님의 요청에 따라서 아무튼, 어쨌든, 하여튼 이 세 개의 부사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고 셋 다 어떤 말이 더 많이 쓰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두루두루 많이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해해 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설명 들어봐 주세요. 자, 우선 세 개의 말의 발음부터 확인할까요? 아무튼, 어쨌든, 하여튼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아무튼과 어쨌든은 고유어입니다. 고유어지만 하여튼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한자와 관련돼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래서 한자와 고유어가 합해져서 만든 말이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둘 필요는 없지요. 다만 이제 알아둬야 되는 공부 우리가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뜻으로는 세 가지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의견이나 일의 성질, 형편, 상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든 상관없이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용례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의미가 모두 다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아무튼 불행 중 다행이다. 어쨌든 불행 중 다행이다. 하여튼 불행 중 다행이다. 모두 같은 의미예요. 아무튼 나는 그곳이 좋아. 어쨌든 나는 그곳이 좋아. 하여튼 나는 그곳이 좋아. 모두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앞에서 본 것은 문장의 앞부분에 나와서 뒤에 서술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였다면 문장의 중간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맛이 어떻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기에는 좋다. 이럴 때는 앞과 뒤가 절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절의 첫 부분에서 아무튼 좋다. 이렇게 서술어를 수식해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문장의 중간에 사용되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절로 나뉘어서 앞뒤의 주술 관계가 구별되는 상황에서 뒷절의 첫 부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세 개의 부사가 모두 공통되죠. 맛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기에는 좋다. 맛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기에는 좋다. 이렇게 아직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음식이 굉장히 예쁜가 봐요. 또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시도는 해봐야지. 이렇게 의문문에서도 아무튼 해봐야지. 이렇게 서술어를 수식해주는 부사어로 사용되는 거죠. 또 어쨌든 시도는 해봐야지. 하여튼 시도는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문장의 중간에서도 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단문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인 상태에서 중간에 쓰이는 건 아니고 절로 나뉘었을 때 뒷절의 첫 부분에 이렇게 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공통점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부터 차이점을 어쨌든이란 말은 어찌하였든의 줄임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 어떻게 했든 무엇이 누가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에 어쨌든은 쓸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 아무튼과 하여튼은 제약이 있어요. 너야 어쨌든 난 안 가. 이럴 때는 너는 어떻게 했다? 라는 말과 나는 안 간다라는 절로 나뉘잖아요. 이랬을 때 앞절의 뒷부분 서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말로 쓰이는 거죠. 또 나는 어쨌든 시도할 거야. 그랬을 때 나는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여기서 상황이 또는 조건이 어떻게 됐든 나는 시도할 거야. 그랬을 때 나라는 주어가 앞뒤에 똑같아서 앞에 한 번만 나온 거죠. 하지만 어쨌든의 주어는 상황이 또는 조건이 이런 말로 다른 주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
문장 중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뒷절의 주어와 앞절의 주어 이렇게 그 같거나 다르거나 이렇게 중간에 어떻게 했든 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면 문장 중간에서 쓰일 수가 있는데 아무튼이나 하여튼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제약이 있다는 거죠. 너야 아무튼 난 안 가. 그랬을 때 여기서는 너라는 주어, 너는 어떻게 하든 난 안 가. 그래서 주어가 앞뒤가 다르잖아요. 이럴 때 아무튼이 서술의 의미를 지니는 앞절의 서술어격으로 쓰일 수 없어요. 부사로만 쓰이는 거지. 또 나는 아무튼 시도할 거야. 이랬을 때는 나는 상황이 어떻게 됐든 나는이 사실은 여기에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문장의 성분을 앞뒤를 바꿨다 뿐이지 그 앞절과 뒷절의 구분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도치의 상황에서는 쓰일 수 있지만 이렇게 앞뒤의 주어가 다른, 명백히 다른 또 이 부분이 단순 부사가 아니라 서술어의 기능을 하게 될 때는 아무튼은 쓸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도치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조금 되시겠죠? 하여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너야 하여튼 이렇게 너야 어떻게 했든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여튼은 서술어의 기능으로 쓰일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도 나는 하여튼 시도할 거야. 이럴 때는 나는과 하여튼을 도치 하여튼 나는 시도할 거야. 이런 의미에서 순서를 좀 바꿔서 얘기하는 앞절과 뒷절의 어떤 주어가 절로 나뉜다기보다는 단문 속에서 하여튼이라는 부사가 앞으로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부사로서 앞에 나와야 될 것을 순서만 바꾼 도치의 형태로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서술어의 기능으로서는 안 된다. 또 그가 어쨌든 우리 생각대로 하자. 이때도 그라는 주어와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자라고 해서 앞절과 뒷절의 주어도 다르고 어쨌든이라는 말이 서술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는 거죠. 어쨌든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든 내 방법대로 할 거야. 이런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서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아무튼이나 하여튼은 모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튼 우리 생각대로 하자 이렇게 쓰면 어색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서술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이걸 바꿔서 아무튼 우리 생각대로 하자. 요거 빼고 아무튼 우리 생각대로 하자. 이러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어도 다르고 그래서 앞절에 서술어 기능을 하는 말로는 아무튼은 쓸 수가 없다. 뒤에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내 방법대로 할 거야. 이런 의미로 쓰일 때 아무튼은 사용할 수 없고 어쨌든은 사용할 수 있다. 또 하여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든 우리 생각대로 하자라고 할 때 하여튼은 쓸 수 없고 어쨌든은 쓸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내 방법대로 할 거야. 이렇게 서술어 형태로 서술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말로는 하여튼 아무튼 쓸 수 없어요. 두 가지 다. 그래서 어쨌든은 어떻게 했든 이라는 의미로 서술어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말로 쓰일 수 있지만 아무튼과 하여튼은 무조건 부사로만 쓰인다. 부사어로만 쓰인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아무튼, 어쨌든, 하여튼 모두 다 의견 또는 일의 성질, 형편, 상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든 상관없이 이런 말로 사용되죠. 그래서 나는 아무튼 시도할 거야. 어쨌든 시도할 거야. 하여튼 시도할 거야. 이렇게는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또는 나는이 이쪽으로 가도 상관없죠. 하지만 어떻게 했든 이라는 서술어의 기능 이런 어떻게 했든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어쨌든만 사용되고 아무튼이나 하여튼은 쓸 수 없다. 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세 가지 구별 크게 어렵지 않으시겠죠? 자, 오늘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면 제가 업로드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소식이 바로 전달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